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한 수능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뭘까요? 뭘 표현해 있는 걸까요? 납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다르죠. 그죠? 납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보고 있는 그림이 납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얘는 뭔가요? 공공부조죠. 그죠? 납부자와 수혜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소득이 낮은 빈곤층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빈곤층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로 노인 세대가 되면 많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자, 이 그림은 뭐 어떻게 되나요? 자, 기업도 내고, 여러 사람들이 냅니다. 근데 위에 납부자하고 수혜자하고 같죠? 동일하다. 이건 바로 뭐냐? 사회보험이죠.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소득이 비례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소득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혜택은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안에 따라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사회보험하고 이제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제 미래 장래 위험을 대비하는 게 공통점이고, 강제가입, 자발적 가입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비등가 교환 방식. 비등가 교환 방식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냈어요. 50만 원을 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30만 원 낸 사람하고 똑같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본다는 거죠.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많이 냈다고 고품격의 혜택, 적게 냈다고 저품격의 혜택, 이런 게 아니죠. 똑같이. 반면에 이제 사적 보험은 등가 교환 방식. 많이 내면 많은, 예를 들면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내 사망보험금이 1억이다. 이러면 1억을 받을 수 있으면, 2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했으면 사망보험금이 2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등가, 등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 쓰일 수 없는 개념이죠. 대체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비금전적 지원을 해줄 것이냐. 물론 다른 거하고 같이 이제 공공분야 사회보험하고 같이 겸해지면 효과가 더 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주로 이제 공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체했다면, 지금은 이제 민간업체로 많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봤을 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담당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민간업체가 하게 되죠.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이다. 이러면 2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뭐 많은 보탬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을 많이 함으로써 안 할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공돈, 공짜죠. 더 지원권을 받으니까. 그래서 더 근로의욕을 고취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사장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그물이 쳐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물을 층마다 쳐놓은 게 더 안전하죠. 한 군데만 쳐놓으면
떨어졌을 경우 그 그물이 찢어져서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층층마다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더라도 두 번째 그물이 첫 번째 그물에서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물에서는 걸린다든지 그게 설령 찢어지더라도 세 번째 그물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상해 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15분 문제 이런 경우는 이제 가가 뭔지 나가 뭔지 이런 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 수준이 노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가는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가는 공공부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예를 들면 노인들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그러니까 얘는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급여 이러니까 기초급여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급여라는 말은 양적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자리 2를 보니까 자리 2는 이제 A지역, B지역, C지역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니은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랬을 경우 자 이거 이제 하는 방법 일단 여기서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그러면 1대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지역은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일단 B지역부터 먼저 구해 봅시다. 그러면 비율이 얼마 되는지. 자, 그렇게 됐을 경우 평균값이 60입니다. 그렇죠. 60이고 45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라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1이라는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알기 위해서 이 가나 중복 수급자 가지고 알아보면 이건 6은 6은 뭐 같으니까 본다면 10 그다음 6 4 여기서 여기까지는 2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4죠. 그러면 얘네들은 2배라는 개념이죠. 2배. 그래서 B보다 C가 2배 더 크다.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대 3대 6 이렇게. 그래서 1000명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00명, 300명, 6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엔 이게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절대 23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큰 집단이 지금 1단위만큼 떨어져 있고 작은 집단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900의 차이인데 그러면 29 정도 나와야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29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 2번 금전적 지원하는 원칙을 하는 수급자의 비율로 자, 금전적 직업은 사실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둘 다 금전적 지원이죠. 그래서 그 둘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복 수급자를 거기서 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본다면 자, 기억이 65고 니은이 29%죠. 그러면 중복 수급자 비율은 A 지역, B 지역하고 C 지역하고 하면 되죠. 그러면 자 먼저 B 지역, 그다음 C 지역 이렇게 놓고 보면 중복이 10, 그러면 여기 55, 그다음에 9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74가 되죠. 그다음 C 지역은 4, 그다음 56, 15 이거 다 더하면 75원이에요. 그죠? C 지역이 더 높습니다. 그죠? C 지역이 B 지역이 높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3번은 왜 틀렸냐?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제조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강제가입. 자, 강제가입이 49대 29, 45대 29죠. 이걸 3배라고 하면 안 돼. 약 2배도 안, 2배는 좀 넘나요? 한 1.5배 좀 되네. 그죠? 1.5배. 이제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19와 29를 비교해야 되죠. 19와 29는 한 2배쯤 되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그럼 사회보험입니다. 그죠? 나죠. A지역 수급자 수는, 그러면, 나의 A지역. A지역은 29명입니다. A지역 수급자 수는 29명. 그 다음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C지역.
용역이 36, 360명이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틀렸습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선별적 복지, 공공부조죠. 공부조. 비지역이 65%.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수급자 비율은 시지역이 가장 높다. 자, 그러면 이제 19%. 그죠? 19%. 그럼 이제 해보면 알겠죠. 45, 65, 60. 이거는 지금 맞는 건데, 두 번째는 29라고 하는 게 있죠. A 지역이 제일 높죠. 그래서 C 지역이 아니고 A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1학년도 15번 문제. 또 마찬가지 가가 뭔지 나가 뭔지 그렇죠. 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금 지급 여기 사회보험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공공부조가 됩니다. 반면에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가는 공공부조 이것도 적어봅시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그 숫자 비율만 나와 있을 경우 숫자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자, 먼저 공공부조는 5%가 전체 평균값이죠. 5하고 3까지. 여기가 5, 여기가 7, 여기가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4 이렇게 됐다. 이러면 여기는 하나만큼, 그죠? 여기는 둘만큼, 여기는 둘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 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규모가 제일 큰 거죠. 얘가 규모가 제일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규모가 제일 크고 두만큼 이렇게 해서 얘는 곱하기 2 a제기 곱하기 2고 나머지는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은 AD 내지역으로 B와 D 지역은 인구가 각각 A 지역의 0.5다. 0.5 맞죠? B와 D 지역. 그렇죠? C 지역도 마찬가지 0.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사후 처방 공공부조죠. D 지역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D 지역 수급자 수는 7명이고 A 지역 수급자 수는 2배가 많으니까 8명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나죠. 나는 적용되는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40. C 지역 수급자 수의 C 지역 30. 1.3 정도죠. 이게 45가 돼야 1.5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호부지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상호부지의 원리는 사회보험이죠. A와 B 간의 수급자 수 차이는 A와 B 수 지역 간의 수급자 40 빼기 10, 30이죠. 그러니까 30 차이는 C와 D 10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동일하지 않죠.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각국 전체 수급자 수는 선별적 공공부조죠. 전체 수는 얼마인가요?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0명의 경우 50명이 되겠죠. 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B지역 수급자의 B지역 수급자의 2.5배이다. 자, 5%니까
여기는 이제 B 지역 수급자는 10명이고,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각국 전체의 수급자 수, 각국 전체의 수급자 수는 5%니까 지금 이게 2, 3, 4, 5, 50명이니까 5, 25, 25명이네, 그죠? 25명. 그래서 25 해서 얘가 정답이 2.5 되니까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공공부주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공공부주에 해당되는 수급자 대비 했을 때 C지역의 경우 수급자 대비 공공부주 7분의 30. 그러면 C지역은 7분의 30이고 B지역은 3분의 10이죠. 얘는 47, 28, 4, 약 4 정도, 4점 얼마고, 얘는 3점 얼마죠. 그러면 C지역이 더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0학년도 15번. 한 문제씩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수능 시험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급여를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공공부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의 임금직으로 이렇게 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하니까 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죠? 기본 생활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연금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받는 경우다 했을 때 내가 죽었다. 그럼 배우자에게 일정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 전체가 4.4, 이것도 해야 되죠. 그렇죠. 총인구는 예비 지역만 있고 T년과 T 플러스 10년은 총인은 동일하다. 그럼 4.4. 그렇죠. 여기서 또 T년 A 지역, B 지역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전체 이렇게 했으면 4.4%죠. 4.4%면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내 봐. 이쪽에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가 대충 4.4라고 해보고 4.8, 그다음 2.8. 그러면 몇 단계를 가야 되냐 이거죠. 요 0.4만큼 간다면 0.4씩 가면은 0.4를 줄이면 4.0, 그다음에 또 0.4를 줄이면 3.6, 그죠? 그다음 3.2, 3.2, 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배가 더 큰 거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10년의 경우는 보니까 4.3이 있고 5.0이 있고 3.6이 있으니까 여기서 차이는 1.7, 이 차이도 1.7 같네요. 그죠? 1대 1입니다. 1대 1.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 T는 4대 1이 되고 여기는 1대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자, A 인구를 한번 쭉 적어 봅시다. 어, 4.8%를 가지고 이게 지금 4.1이니까 5A가 되죠. 5A가 되니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5,000명 곱하기 4.8. 4.8이니까 5, 8, 4, 10, 5, 4, 20. 240명이네. 240명. T 플러스 T년에는 240명. 그
그 다음 이제 B지역은 1이니까 5,000명의 2.8. 곱하기 또 4를 또 해야지, 인구가. 여기가 참, 이게 이래 되죠. 이게 그 얘기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 4,000명이고, 여기 1,000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1,000명에 4,000명에 4.8. 그러면 4, 8, 32. 4,000명에 4, 8, 32. 4, 4, 16. 192가 되네. 그죠? 192. 그 다음에 1,000명에 그럼 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220 전체는 220. 그럼 t 플러스 10. t 플러스 10면은 이제 똑같죠. 그러면 40명 중에 똑같이 니까 2,500 그러면 2,500명 곱하기 5 얼마인가요? 5, 25 125명 그럼 125명 그럼 250명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공부조고 사회보험은 3.4 곱하기 4 4, 16 136 T가 136 그 다음에 1인치 74 그러면 210 그 다음 T 플러스 10년은 똑같죠 인구가 그러면 5, 4, 20 10명 5, 8, 40 40명 그래서 총 6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인구수는 이렇게 됩니다. 가는 나와 달리 수급자 수가 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가 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급자가 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사적 보험이죠. 수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는 건 사적 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사회보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바꾼다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한 이거는 이제 가죠. 가의 경우는 T년의 A지역 수급자 수는 B지역 수급자 수의 4배이다. T년의 A지역 수급자 수 그러면 192, 28, 30으로 해봅시다. 3, 42, 120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럼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경우는 T년은 T 플러스 1년과 달리 B지역 수급자 수가 A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B지역 수급자 수가 보다 A지역 수 아니죠. B지역 수급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호부적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상호부적은 사회보험입니다. 적용되는 건 B지급 수급자 비율 대비 B지급 수급자 비율 대비 B지급 수급자 비율 대비 A지급 수급자 비율은 7.4분의 74분의 34 이래 되죠. 74분의 34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은 80분의 20 80분의 40 여기는 0.5가 되고 여기는 37일이 0.5가 되죠. 그래서 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이 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T는 지역자 수급수 차이, T는 수급자 수 차이. 그러면 136, 74 하면은 얼마인가요? 62인가요? 62? 62. 선별적 복지 T 플러스 10, T 플러스 10, 125, 125 똑같죠? 작다. 더 크죠? 62. 62가 훨씬 더 큰 값입니다. 그 다음 19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비금전직 지원을 원칙을 하는가 이러면 A가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B, C 중에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사전 예방적 성격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내용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사회 서비스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이미 만들어진 거죠. 처해진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후에 뭔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후 대책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B보다 A가 더 넓다면 그럼 이건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럼 반면에 공공부조가 될 겁니다. 그렇죠. A의 B의 비소득 분배 효과가 A는 지금 소득 재분배 효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B는 A에 비해 작다. 그죠? 그래서 틀립니다. A는 소득 재분배 효과에는 영향을 거의 못 미칩니다. 근데 B가 훨씬 큰 거죠. 사회보험이. C가 사회보험이면 가에는 강제가입을 원칙을 하는가? 아니죠. 이 강제가입을 원칙을 하는 거하고 예가 돼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렇죠. 예. 답이 나와야 됩니다. 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가? 이러면 가가, 이 B가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러면 A와 C는 주목될 수 있죠. 사회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사회 서비스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상호부지 원리를 기반하는가 하면 그럼 사회보험이죠. C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공공부조죠. 그렇죠. 여기는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 이거는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 가니까 사회보험 맞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3점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9월 모의 평가를 가지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